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따지기 F035 3주차 시작해 볼까요? 1번 문제는 자연수 혼합계산이에요. 자연수 혼합계산인데 괄호 안에 항이 3개나 들어있네요. 그죠? 그러면 괄호 안에부터 계산하고 6배를 해주면 되는 문제네요. 그러면 1번 문제 괄호 안에 항이 하나, 둘, 셋. 가로 안에부터 정리해야겠죠. 그래야 차근차근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로 안에 42 나누기 7, 42 나누기 7은 6, 7, 6에 42, 빼기 21 나누기 7은 3, 105 나누기 7은 105 속에 7이 15번, 죠? 음. 70 속에 7이 10번 들어오고 35 속에 7이 5번, 7호 35. 자, 이렇게 괄호 안에 정리가 끝났습니다. 정리는 끝났고 이제 계산도 끝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6에서 3 빼고 15 더했으니까 18고요. 18의 6배를 18의 6배를 12 6번, 8이 6번, 60에 48, 108이로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108. 해결했군요. 빠르게 패스할까요? 네. 2번으로 바로 가봅시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양팔저울을 해놓은 걸 보니까 등식이죠. 저 등호가 있는 식, 등식. 그리고 모르는 어떤 수가 들어있는 등식. 이런 식의 이름은 방정식이라고 했죠. 네. 자, 그럼 방정식 풀어봐야겠는데. 봤더니 항이 왼쪽에 2개, 오른쪽에 하나. 미리 선생님이 지금 구분해 놨죠? 그 다음에 또 양팔저울 등장했어요. 왜? 등식이라서.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양쪽은 여전히 똑같다. 그렇죠? 이게 등식의 성질이었거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풀어보자. 그런 얘기 하려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항이 2개 있잖아요. 저 2개, 0.65에다 31을 곱하고 또 네모에다 0.4를 곱하고 18이 오른쪽에 또 항이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데 쫙 봤더니 소수 곱셈이에요. 2개 항이. 소수가 들어있어서 소수를 좀 없애버리고 자연수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여기 얘를 자연수로 만들어 주려고 여기다 10배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항에다도 10배를 해야겠지. 또 오른쪽 항에다가도 10배를 해야겠지. 몽땅 다 10배, 10배, 10배씩을 해서 식을 간단하게 해볼까요? 1단계. 자, 그러면 0.65는 6.5가 되겠다. 10배만 했기 때문이야. 그치? 6.5 곱하기 32 빼기 네모 곱하기 0.4에도 10배를 하니까 4. 그죠? 그 다음에 18에 10배를 하니까 180 이렇게. 음.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조금 간단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6.5가 아직도 소수네. 그런데 32가 짝수야. 그치? 그래서 6.5에 2배를 하면 13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31을 2 곱하기 16으로 이렇게 가른 다음에 이 2를 6.5에다가 곱해주는 거지. 6.5에다. 왜? 곱하기는 이렇게 묶어서 계산해도 되잖아요. 결합 법칙, 그죠? 묶어서 계산해도 되니까. 그래서 6.5에 2배 했더니 13이거든. 13 곱하기 16 빼기 네모 곱하기 4는 180 이렇게. 식이 좀 간단해졌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는 또 더 간단하게 해볼 생각을 하는 거지. 네, 다 4의 배수죠. 80 4의 배수지, 4의 배수지, 16 4의 배수지. 4로 일단 각 항마다 4로 나눠볼래.
그래도 되겠지? 4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식을 잡고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간단하게 만들어가면서 정리하는 중입니다. 4, 4, 16, 4, 5, 20. 각각의 항을 다 4로 나눴습니다. 그죠? 그래서 4, 4, 16, 4, 1은 4, 4, 4, 16, 4, 5, 20 이렇게 말이야. 그죠? 그러면 저 오른쪽에 선생님이 또 뭐 써놨죠? 이거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떻게 지금 얘는 13의 4배에서 뭔가를 뺐더니 45가 남았어요. 이거네요. 그렇죠? A에서 B를 뺐더니 C가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A에서 C를 빼면 B가 남아요. 이 식하고 이 식은 같은 식이죠. 같은 식. 또 이 식을 이렇게 덧셈식으로도 쓸 수 있죠. B랑 C를 더하면 A예요. C랑 B를 더한 것도 A예요. 덧셈의 교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식을 똑같은 식을 이거 1번, 2번, 3번, 4번 똑같은 식이에요. 그렇죠? 얘는 A라고 하는 수를 B랑 C로 갈라놓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B랑 C를 더하면 A야. C랑 B를 더해도 A야. A에서 B를 빼면 C가 남아. A에서 C를 빼면 B가 남아. 이렇게. 음, 이런 세수의 관계를 덧셈 뺄셈 식을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방법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 네 번째 식 볼까? 네 번째 식. 자, A에서 C를 뺐더니 B야. 그럼 C는 어떻게 구하지? 네모는 어떻게 구하니? A에서 13 곱하기 4에서 45를 빼면 되죠. 그렇죠? 그럼 13 곱하기 4는 52지. 13의 4배는 52. 52에서 뭘 빼? 45를 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7.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7. 이렇게 돼요. 좀 간단하게 느껴지나요? 네. 이런 계산들은 머릿속에서 하면 좋겠어요. 이런 계산 말이에요. 10배, 10배, 10배 하는 계산. 이거 써놓으니까 어지러운가 싶어서 선생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복잡한 식, 소수가 막 섞여 있는 좀 복잡해 보이는 식도 자연수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정리해 보면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등식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번 문제 답지 쓰고 3번으로 가볼까요? 3번. 3번 문제는 뭘까? 3번 문제는 분수 곱셈 나눗셈 혼합계산이로 우리가 이제 F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2단계에서부터 D단계부터 막 2단계까지 쭉 오는 과정에서 분수 곱셈은 참 많이 공부했죠. 분수 나눗셈을 곱셈으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계산한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식을 간단하게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바꿔보죠. 7분의 6 곱하기 3분의 2 그대로 두고 5분의 1도 그대로 두고 그리고 3과 2분의 1은 가분수로 고쳤을 때 2분의 7이니까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고 그리고 분자 분모를 바꿔서 역수로 만들어주고 왜 그렇게 했죠 우리? 나누는 수를 뭐 하려고? 나누는 수를 1로 만들려고 그치? 1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2분의 7에다가 7분의 1을 곱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뭐가 됐더라? 나누는 수가 약분해서 1이 돼버렸잖아 그치? 그러면 요 앞에 뭐에도 이 앞에 나뉘어지는 수에도 어떻게 했었지? 나뉘어지는 수에도 똑같이 곱해주면 돼요. 해서 5분의 1에다가도 7분의 1을 곱했지. 그랬더니 뒤에 나누는 수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나누는 수가 뭐가 돼버렸지? 다 약분돼서 1이 돼버렸지. 1이 돼버려서 우리는 아예 나누기 1을 뭐 했죠? 생략. 이제 여기까지 생략해버렸죠. 그리고 났더니 분수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아, 우리는 이제 나눗셈 나오면 분수에서 나눗셈 나오면 곱하기로 고치고 곱하기 뒤에 나오는 나누는 수를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구나라고 알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5는 자연수예요. 이 분모가 1인 자연수죠. 그러면 1분의 5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다 분수 형태로 해놓고 곱셈식으로? 좋아요. 그러면 약분. 그죠?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기 전에 간단하게 만들어 봐야지. 약분 되는 게 있나 쳐다봐서 약분. 오일은 5, 오일은 5. 3일은 3, 3이 6. 이렇게. 약분이 끝났나요? 분모에는 7이 두 개 남았고요. 분자에는 2가 하나, 둘, 세 개가 남았군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계산 정리. 77에 49. 분자는 2가 세 번 곱해졌으니까 8. 계산 끝났네요. 49분의 8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1, 2, 3번 계산 문제. 1번은 자연수 혼합 계산, 2번은 소수 혼합 계산. 등식이었죠. 3번은 분수 혼합 계산. 네, 이렇게 1, 2, 3번 계산 문제 연습이 끝났네요. 네 번째 문제는 문장제 문제입니다. 자, 문장제 문제는 문제를 읽고 그 문제의 조건이 뭔지, 그래서 뭘 구하라고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읽어보면서 생각을 정리해 볼까요? 몇 번의 수학 시험의 평균이 52점이었습니다. 이미 수학 시험을 몇 번 본 거죠. 그리고 평균을 내봤더니 52점이었습니다. 이번에 수학 시험을 한 번 더 보았더니 시험 횟수가 한 번 더 늘어난 거죠. 한 번 더 이번에 봤더니 점수가 76점이 나와서 76점 받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평균이 54점이 되었어요. 이번 시험은 몇 번째 시험일까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파악은 다 됐죠? 네, 문제 파악은 다 됐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수와 수학 기호를 이용해서 수식으로 만들지 머릿속에 정리가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이제 평균 52점이었을 때 시험 횟수를 네모번이라고 하면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을 평균 52점이었을 때 실은 시험의 횟수를 네모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식을 우리가 해결할 때. 아니면 76점까지 다 받은 시험본 전체의 횟수를 네모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두 가지 다 해볼게요. 자, 평균 52점이 나왔을 때까지의 시험본 횟수를 네모번이라고 하면 식을 어떻게 세울까요? 자,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도 등식으로 해결합니다. 등식으로. 그렇다면 첫 번째 경우 식을 어떻게 만들지? 일단 52점이었을 때까지의 총점. 그죠? 총점. 총점을 식으로 만들어 보죠. 총점, 점수 가지고 만들어 볼 거예요. 52점씩 네모번 평균이 52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지금 평균 52점 나왔을 때까지의 시험 총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몇 점을 받았냐면, 시험을 좀 잘 봐가지고 76점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평균이 몇 점이 되었어요? 54점이 되었어요. 그러면, 54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번 시험 본 것까지 횟수를 포함해서 수식으로 나타내면, 지난번 시험 본 거에 한 번 더 본 거니까 횟수가 이렇게 되겠죠. 평균 54점 곱하기 네모 더하기 1 해야 지금 76점까지 시험 본 전체 총점이 나오겠죠. 그 둘은 서로 같아야겠지? 이렇게 등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식을? 자, 오른쪽은 가로를 한번 풀어봅시다. 네모 안에, 아, 괄호 안에 있는 네모하고 1에도 54를 곱해서 자, 분배해 봅시다. 54 곱하기 네모. 더하기 54 이렇게. 그리고 왼쪽은 변한 게 없어요. 52 곱하기 4 더하기 76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뭐를 할 거냐면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을 잘 살펴본 후에 덜어내지. 양쪽은 똑같이. 저 양팔 저울의 성질을 닮은 이 등식을 양쪽에서 네모 52개를 덜어내면 여기서도 52개를 덜어내겠어요.
그죠? 그러면 네모 두 개가 남네요. 맞아요. 또, 또, 양쪽에서 54만큼을 덜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22가 남네요. 그렇다면 네모는 얼마인가요? 네모는 11이네요. 그죠? 근데 얘가 답인가? 아니지. 우리는 이 문제에서 어때요? 76점까지 받은 다음 전체 시험의 횟수는 얼마인가요? 그걸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답이라고 써야 될 거는 거기다 1, 마지막 시험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니까 11 더하기 1 해서 12번의 시험을 봤구나. 이렇게. 12번째 시험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꼭 이런 방법으로만 해야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총 시험의 횟수를 그냥 네모라고 놓고 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 54점이 나왔을 때, 그때 시험의 횟수를 네모번이라고 하면 안 될까? 되죠. 그래서 그걸로 한번 식을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그러면 우리가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이만큼 일단 이만큼 정리해 놓고 이쪽에다 정리 따로 한번 해보죠. 음. 자, 이번에는 어, 54점, 평균 54점이었을 때, 맞아요. 54점이었을 때 네모번 시험을 봤어 라고 하면 평균 54점 곱하기 네모 이게 총점이야. 지금까지 시험 본 전체 총점. 그런데 이거는 지난번에 52점씩 52점씩 평균을 냈을 때 그때 시험 본 횟수는 몇 번이었냐면 오늘까지 해서 한 번을 뺀 거겠지. 그치? 그리고 이번 시험 본 76점을 더해주면 전체 총점하고 똑같아지겠죠. 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도 한 번씩 분배해서 식을 보기 좋게 쫙 펼쳐 놓을게요. 분배해서 펼쳐서 그러면 네모에다 52를 하고 또 1에다도 51을 해서 빼야겠네. 그치? 더하기 76 이렇게. 그지? 아, 그러면 이번에는 양쪽에서 52 곱하기 네모만큼씩 덜어낼 거야. 네모를 52개 덜어내. 네모를 그러면 52개 덜어냈으니까 이쪽에 네모가 몇 개 남아? 두 개 남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 계산은 우리가 많이 해봤던 계산이네. 수직선에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52칸 가고 오른쪽으로 76칸 가고 그럼 어디 있을까요? 이런 거 해봤던 것. 그지? 그리고 우리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정수 계산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얼마? 아, 플러스 24. 그치? 이런 공부해놓길 잘했죠? 네. 네모는 24를 2로 나눈 거니까 12네요. 양쪽을 2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답이 바로 나왔네요. 12번. 시험 봤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시험까지를 포함해서 횟수를 네모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 시험 본 거를 네모번이라고 하고 나는 그걸 구한 다음에 이를 더해주겠어. 이렇게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문제 풀기 전에 이거 꼭 좀 메모해 놓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식 만들어 놓고 문제 잘 이해하고 식 만들어 놓고 문제 푼 다음에 네모가 뭐였더라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또 네모가 답이지 하고서 그냥 생각 없이 바로 이렇게 풀어놓고서도 네모를 그냥 답란에다가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내가 이 문제에서 뭘 네모로 할 건지 결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고 마지막에 답 쓰기 전에 내가 이번에 사용한 그 네모가 이 답이었나? 아니면 그거보다 일이 큰 수였나? 한번 생각하는 게 좋겠죠. 알겠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평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남은 문제가 뭐 있나? 농도 문제 남았네요. 소금물의 농도, 그죠? 3% 소금물 300g과 8% 소금물 200g을 섞으면 네모 퍼센트 소금물이 된대요. 이제 농도 문제도 좀 자신감이 붙었죠. 그렇죠? 3%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3만큼 그 얘기잖아. 그러면 300g 안에는
100분의 3 곱하기 300만큼 소금 들어있겠다. 맞아요? 네. 기억하죠? 네. 바로 문제 풀어보죠.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미리 정리해 놓은 것처럼 3%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그지? 그 소금의 양, 여기 들어있는 이 소금의 양, 여기 들어있는 소금과 그다음에 8%에 들어있는 이 소금, 여기 들어있는 소금을 섞으면 마지막 혼합물에 들어있는 소금이랑 어쩌겠어요? 똑같겠지. 둘을 섞었으니까요. 그걸로 식을 만들 거야. 물론 또 모르는 어떤 수는 네모로 해서 혼합물의 농도를 네모로 해서 등식 만들어서 풀 거야. 그리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답도 구해낼 거예요. 자, 해봅시다. 3%에 들어있는 소금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 비율이잖아. 100분의 3. 그쵸? 그래서 100분의 3. 이게 비율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몇 그램? 300g. 그치? 그러면 소금 이만큼 들어있대. 계산하려고 애쓰지 말고 계산을 좀 이따 하자. 그 다음에 8%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8. 비율 곱하기 전체 소금물 양. 그래서 여기 소금, 여기 소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있어? 100분의 네모. 얼마큼 들어있는지 몰라. 비율이 지금 비율을 우리가 찾아야지. 농도 찾아야지. 곱하기. 그런데 전체 소금물 양은 알아 몰라? 알지. 왜? 300하고 200을 섞었잖아요. 그쵸? 300하고 200을 섞었으니까 당연히 500이 됐겠잖아요. 맞나요? 네. 오, 되게 쉬운 수들이어가지고요. 양변에 막 얼마 100씩 안 곱해줘도 될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왜? 그 약분이 되니까 말이야, 약분이 이렇게. 그지? 약분이 돼버려. 이렇게. 어. 쉬운 수들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네. 여기서도 여기 500이잖아요. 그럼 약분이 돼버려. 500 속에 100이 5번 들었으니까 식이 엄청 간단해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이제 어떻게? 3, 3은 9만 남은 거야. 맞아. 두 번째 항은 8이 16 남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네모 곱하기 5만 남았어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식이 되었죠? 얘네 둘이 더하니까 또 25고요. 저 25는 네모의 5배. 양쪽을 5로 나눠요. 5, 1로는 5, 25. 그래서 네모는 5%네. 그쵸?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쵸? 처음에 소금물 300g에 들어있는 소금이랑 200g에 들어있는 소금을 섞어서 섞어놓은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 양이랑 같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네요. 등식의 성질은 우리가 엄청 많이 쓰죠. 네. 그래서 꼭꼭꼭꼭 양팔격을 착 머릿속에다가 떠올리면서 이렇게 식 만들어서 세워서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네, 방정식으로 풀어봅시다. 자, 5번까지 이렇게 정리를 잘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6번에서 만납시다. 여러분들을 늘 응원하고 여러분들이 수학 잘 즐기면서 잘했으면 좋겠는 선생님의 마음 전합니다. 안녕.